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대한전선입니다. 자, 올 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던 대한전선, 자, 8,000원대에서 바닥 잡고 올 초부터 다시 한번 큰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전력 관련주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AI 데이터 센터, 미국의 이런 또 수요, 엄청난 수주 이런 것들이 호황기를 또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정책적인 이슈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좋게 들어오면서 이제 가파른 상승을 단기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좀 일부 매물이 한번 출회가 됐고요. 그래서 큰 폭의 이제 하락이 다시 한번 나왔다가 최근에 출발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원 중반대에서 다시 출발해서 16,000원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계속 올라간다면 우리 목표가는 어디까지 설정하면서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런 자세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뭐 과거에 일부 물린 분들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면 최근이나, 근데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물려 계신 분들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진입하기에 메리트가 괜찮은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기관의 매수가 좀 강한 편이고, 아무래도 외국인은 매도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최근에 일단 개인의 매수세가 한번 들어올 때는 크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최근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관련해서. 자,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선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조 5천, 1조 5천 횡보, 1조 9천, 2조 4천, 2조 8천, 올해는 3조 천까지 꾸준하게 매년 우상향하는 흐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300, 500, 300 다시 한번 눌렸다가 400, 700, 1100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4개년도 꾸준한 우상향 좋아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분기별로 잠깐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만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분기 170에서 280 굉장히 큰 폭의 상승. 자, 2분기 240에서 280 마찬가지로 소폭의 상승 이어갑니다. 자, 3분기 170에서 300 거의 2배 가까이, 4분기 200에서 280 큰 폭의 상승 여전히 이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는 매분기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치죠. 200 후반대에서 300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은 너무 좋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부채 비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좀 높았습니다. 300 가까이 있었고 230, 260 좀 내려오나 싶었지만 다시 올랐다가 최근에 자, 재작년부터 큰 폭의 하락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굉장히 낮아졌던 재작년 80, 90, 올해 100까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괜찮은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또 다시 큰 폭의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채 걱정은 뭐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ROE 보겠습니다. 과거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전환하면서 0, 7. 자, 다시 한번 또 내려옵니다. 3, 그리고 7. 좀 들쭉날쭉해요. 자, 하지만 좋았을 때가 한 7 정도 때, 그래서 그렇게 수익성이 큰 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올해 8대까지 올라오면서 개선세에 좀 의지는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두 자릿수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엄청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양호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배당은 과거에도 하지 않았고 올해도 배당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배당이 없는 건 좀 아쉽지만 우리가 주가로 충분히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상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PER 34.47배, PBR 2.86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 자, 지금 굉장히 극심한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꼭대기에서도 저평가예요. 근데 지금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극심한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왔고 너무 싼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은 지난 18일 미국에서 총 수주 금액 1,300억 원에 달하는 3건의 전력망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했다고 밝히면서 호재로 다가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수주를 통해서 올해 미국 누적 수주 규모는 3,300억 원을 이제 훌쩍 넘은 상황이 됐고요. 이는 미국 진출 이후 가장 실적이 좋았던 2022년, 이때 연간 누적 수주의 80%를 상회하는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동사는 전력 산업의 슈퍼사이클을 주도하는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동서부의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는 신규 전력망 구축 및 이 신재생 연계 프로젝트,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후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가 또 최근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양하게 좀 사업을 수주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실적을 지금 잘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전선은 이번 수주를 통해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후 전력망 교체 사업의 추가 수주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미국의 지금 통전 전력망은 50% 이상이 설치 40년을 경과한 만큼 이 노후화된 상태로 이제 교체 주기를 이미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수혜가 크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관련해서 지금 수주도 그렇고 이런 노후화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자, 그리고 올해 전력 사업은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15년 만에 도래한 이번 전력 산업의 확장 사이클은 과거보다도 더 강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교체 수요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 에너지 등 신규 수요가 함께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테마가 강하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테마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테마가 지금 생각보다는 좀 길게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지금 호재로 겹호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전선의 유럽과 미국 중심 관련해서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불균형으로 판매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해저 케이블 HVDC를 생산하기 위한 1, 2차 투자 역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서 27년까지 전력 케이블과 관련해서 전 제품 대응 가능한 밸류 체인이 완성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재 3.7%에 불과한 영업이익률은 향후 해저 케이블, HVDC 등 EHV 매출 비중이 27년 40%까지 확대되면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대한전선은 지난 4일 충남 당진시 아산국가단지 고대지구에 위치한 해저케이블 1공장의 1단계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식을 개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설비가 완료되면서 매년 급성장하는 해저케이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생산 역량을 좀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는 정책적인 이제 내용인데요. 지난 18일 국민의힘 에너지 특별위원회와 AI 반도체 특별위원회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방문을 해서 이 전력망 조기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김성원 위원장은 조만간 전력망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인 만큼 이 조속한 통과를 통해 우리 기업의 발전과 국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또 호재가 들어왔고요.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내용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다.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계속 가졌으면 더 좋았겠지만, 자, 다시 한번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가장 베스트인 게 뭐냐? 여기서 한번 팔고 내려왔을 때 또 다시 진입. 요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긴 합니다. 근데 뭐, 일부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익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 중요한 건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기회가 왔다. 지금은 굉장히 싼 구간까지 다시 또 왔다. 여기도 물론 싼 구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다시 한번 굉장히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긍정적인 가격대다. 지금 신규 진입 너무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저는 조금 상단을 넓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볼게요. 자, 일봉에는 표시가 안 되니까 주봉에 표시해 보면 저는 26,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한 26,000원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26,000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열려 있는 구간이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이제 19,000원, 20,000원 요 매물대를 좀 돌파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19,000원 1차적으로 19,000원, 20,000원 여기를 돌파를 해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26,0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1차를 나누자면 19,000원이 맞고요. 그리고 최종으로는 26,000원까지 이렇게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좀 보유해 나가시면서 계속해서 좀 수익 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테마 너무 강하고 길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일단은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뭐 많진 않겠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과거의 고점. 자, 어쨌든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지금 물려 계셔봐야 뭐 하락폭이 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뭐 하락 이제 손실률이 뭐 한 15% 미만이면 굳이 물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물탈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꾸준하게 좀 보유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이익절 구간까지 봐야 되죠. 이익절 구간까지는 웬만하면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보유만 해 나가시면 문제는 없겠다 물리신 분들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장도 수고들 많으셨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